강남구 청담동의 50층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간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가문 중 하나인 한중그룹 회장 한태준의 거주지였다. 여보, 오늘도 늦네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서윤아, 32살. 겉보기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였다. 명문대 출신에 미모까지 갖춘 그녀는 3년 전 한중그룹 후계자 한민재와 결혼하여 화려한 상류층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부인, 도련님께서 또 회사 일로 늦으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가정부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 일이라니.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이 집에 몇이나 될까? 알겠어요. 일찍 들어가세요. 가정부가 물러간 후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부인. 오늘도 그 여자 집에 있나요? 네, 도련님께서 1시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에 유나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남편 민재가 매일 밤 찾아가는 곳. 그곳에는 그의 첫사랑 이수진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민재의 대학 동기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청순한 미모와 순수함으로 민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민재는 집안에서 정해준 유나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민재는 수진을 잊지 못했다. 몰래 그녀를 위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은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5년 전 유나는 서윤아가 아니었다. 본명은 김유리.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민재를 만났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던 유리가 실수로 민재와 부딪혔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민재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재벌가 아들이라는 출신을 내세우지 않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행동했다. 유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유리에게 따뜻함을 느꼈고 유리는 민재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장래를 약속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느 날 밤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아셨어. 우리 사이를. 집안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 이미 정혼자도 정해놨다고. 그날 밤 유리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재는 그녀를 버리고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다. 그 여자가 바로 현재의 서윤아였다. 진짜 서윤아는 재벌가 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다. 약혼 발표 직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 사실을 은밀히 숨긴 서씨 가문은 딸의 죽음을 비밀로 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것이 유리였다. 서윤아와 놀랄 만큼 닮은 외모,
비슷한 나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조건까지. 서씨 가문이 가주는 유리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딸의 신분을 대신할 것을 제안했다. 딸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대신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유리에게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민재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킨 채 그녀는 서윤아가 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김유리는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서윤아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민재는 결혼식 내내 어색해했다. 신부가 과거에 사랑했던 유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유나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첫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민재에게는 의무적인 결혼이었고 유나에게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화목했다. 유나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 시부모님께는 효도하고 사교계에서는 우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민재는 처음에는 유나에게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과거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특히 유나가 유리와 닮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민재는 수진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재의 간절한 고백에 수진의 마음도 흔들렸다. 결국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나가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것은 결혼 2년째였다. 민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수진과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몰래 고용한 탐정의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유나는 오히려 차분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김유리로서 당한 배신도 모자라 서윤아로서까지 당하다니. 그날 밤 민재가 귀가했을 때 유나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다. 여보, 힘드셨죠? 저녁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각자의 침실을 쓰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민재의 콧꼬리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홀로 남겨진 유나는 와인을 따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자신의 욕망이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유나는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형식적인 부부 관계조차 점점 뜸해졌고 최근 몇 달은 아예 없었다. 32살 여인의 몸은 점점 더 간절함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한중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민재에게는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사모님, 도련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민재의 비서 강철수가 정중히 말했다. 그는 35살의 미혼 남성으로
민재의 대학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였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유나가 결혼한 후부터 줄곧 그녀에게 은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기다릴게요. 철수 씨도 함께 점심 드실래요? 유나의 제안에 철수는 당황했다. 평소 냉담했던 사모님이 갑자기 친근하게 구는 것이 의외였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평소에도 민재 씨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점심 식사는 고급 일식당에서 이뤄졌다. 민재가 회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유나와 철수는 둘만 남게 되었다. 철수 씨,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재 씨가 요즘 많이 바쁜가요?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도 민재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회사 일이 많습니다. 정말 회사 일일까요? 유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사모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철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릴게요. 말릴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부탁이 있어요. 유나는 철수의 손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날 저녁 유나는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매혹적이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냐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괜찮을 리 있나요? 유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착한 부인처럼 참고만 있으라고요? 유나는 일어나서 철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철수 씨도 알잖아요. 민재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저를 부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부부인 척하고 있어요. 사모님,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저도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위로해 주세요. 유나가 철수의 가슴에 몸을 맡기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오늘만큼은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나요.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금지된 열정이 꽃을 피웠다. 유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철수의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복수를 잊고 한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역시 그녀의 계획 중 일부였다. 한중그룹 회장 한태준과 부인 최은숙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부부로 통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태준은 20년 전부터 젊은 여비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은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명품 쇼핑과 사교 모임으로 허전함을 달랬다. 유나야, 민재가 요즘 어떠니?
어느 날 은숙이 며느리를 차에 불러 물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혹시 민재가 다른 여자랑 만난다는 소문 들었니? 유나는 놀라는 척했다. 실제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질문이었다. 네, 그런 소문이 있나요? 사교계에서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은숙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들의 불륜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문의 체면이 더 걱정되었다. 어머님, 혹시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막아야지. 우리 가문에 흠집이 날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나는 내심 비웃었다. 자신의 남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아들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그런데 유나야, 너는 정말 괜찮니? 혹시 민재한테 불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 아이 계획은 언제쯤?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 시부모에게는 큰 관심사였다. 그게 아직은 민재 씨가 바빠서 바쁘다고 아이까지 미룰 일은 아니잖니? 빨리 손자보고 싶어 죽겠다. 은숙의 재촉에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과 제대로 된 관계도 없는데 무슨 아이를 가지라는 것인지. 유나는 본격적으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과거 김유리였을 때부터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아가 된 후에는 그 능력에 재력까지 더해졌다. 그녀는 은밀히 사설 탐정 업체를 고용해 한중그룹 식구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만난 탐정 이현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과 부인, 그리고 도련님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 한태준의 비자금 조성 과정, 여비서와의 불륜 관계, 심지어는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시어머니 최은숙의 명품 밀수와 탈세 정황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재와 수진의 관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좋은 일 하셨네요. 추가 비용은 평소처럼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탐정이 떠난 후 유나는 혼자 남아 자료들을 천천히 검토했다. 한중그룹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했다. 철수와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유나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욕구 해소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철수의 진심 어린 위로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사모님, 지난번 일로 너무 죄송합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만난 철수는 어색해하며 사과했다. 뭘 사과해요? 서로 필요에 의한 일이었잖아요.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을 보니 그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와의 관계는 분명 복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죠. 그날 저녁 유나는 혼자 집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민재는 또 수진을 만나러 나간 상태였다. 빈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철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모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일 8시, 지난번 그 호텔로. 두 번째 만남에서 철수는 첫 번째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유나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싶어 했다. 사모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건가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철수가 물었다. 뭐가요? 민재 형과의 결혼 생활 말이에요. 이렇게 무관심한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실 리 없잖아요.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답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그럼 왜 계속 참고 계세요?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시는데요? 유나는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차가움이 있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를. 철수는 유나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사모님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며 유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복수요? 농담이에요. 유나는 다시 밝게 웃으며 철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철수는 그 순간의 차가운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한중그룹에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다. 신규 사업 진출을 놓고 회장 한태준과 후계자 민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번 중국 진출은 위험합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요. 위험하다고? 자네는 언제까지 안주하려는 건가? 사업은 모험이 필요한 거야. 부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임직원들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였다. 이때 유나가 나타났다. 회장님, 도련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사회에 참석한 유나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지금까지 경영에 관여하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나선 것이었다. 유나, 자네가 여기 왜? 아버님, 며느리로서 한중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의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봤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다. 유나가 이런 경영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련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진출은 위험해요. 하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기회는 필요하죠. 대신 동남아시아는 어떨까요? 유나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이사들이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뛰어난 경영 감각을 가진 인재였던 것이다. 훌륭하군. 역시 우리 며느리야. 태준이 만족스러워하자 민재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부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보인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다. 이날 이후 유나는 한중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복수 계획 2단계였다. 경영에 참여한 유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제안한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졌다. 유나 상무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상무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준이 특별히 임원 직책을 준 것이었다. 고마워요. 다음 주 중국 바이어들과의 미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직접 참석하시죠? 물론이죠. 유나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한중그룹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발판이었다. 반면 민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부인의 활약이 돋보일수록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부각되었다. 게다가 수진과의 불륜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도 늦으시네요. 어느 날 밤 만취 상태로 돌아온 민재를 유나가 맞이했다. 유나야, 너는 정말 누구야? 무슨 소리예요? 넌 내가 알던 유나가 아니야. 언제부터 이렇게 완벽해진 거야? 민재의 말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완벽하다니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할 일? 내 할 일 은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회사 일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민재의 폭언에 유나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기다리라고요? 다른 여자 품에서 밤을 보내는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라고요? 뭐? 놀란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와의 관계 말이에요. 민재는 순간 술이 깨는 듯 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남편이 매일 밤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데 부인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진이를 사랑하거든. 민재의 고백에 유나는 비웃었다. 사랑이라니. 그가 진정 사랑을 안다면 김유리를 그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랑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도, 저도 뭐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나는 일어서서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만하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건 무슨 말이야? 이혼해요. 유나의 이혼 요구에 한중간은 발칵 뒤집혔다.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태준이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버님, 저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어요.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자네는 한중가의 며느리야.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준은 유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과 결혼 생활은 별개입니다. 별개라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유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민재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3년이나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은숙이 나섰다.
유나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조금 참으면.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평생요? 결혼이란 게 원래. 어머님도 그렇게 사셨나요? 회장님의 여비서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유나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비자금, 어머님의 탈세, 그리고 민재의 불륜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태준과 은숙은 경악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요? 그냥 배신당한 여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혼 조건서입니다. 재산 분할은 원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한중그룹 지분 30%와 경영권 이양. 그리고 이수진과의 관계 완전히 정리.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나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다. 미쳤구나. 그런 조건을 누가 받아들일 줄 알아? 민재가 소리쳤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 모든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한중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들, 정치권 로비, 탈세 내역까지. 이게 공개되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잘 아시잖아요. 위기를 직감한 태준이 말했다.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깨끗하게 헤어지든지 아니면 모두 함께 망하든지. 그날 밤 유나는 혼자 펜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철수였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회사에 소문이 돌고 있던데. 이혼 소식 말이죠? 금방 퍼지네요.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철수의 한숨이 들렸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철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사모님, 아니 유나 씨.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정말로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복수를 위해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혼 조건을 보니까 뭔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건 아닌가 해서. 철수는 생각보다 예리했다.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철수 씨와의 시간들은 진짜였어요. 정말요? 네. 적어도 철수 씨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거든요. 유나의 진심 어린 대답에 철수는 안도했다. 그럼 이혼 후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철수 씨, 저는 서유나가 아니에요. 네. 제 본명은 김유리예요. 5년 전 민재와 사귀던 여자. 전화 너머로 철수의 놀라는 기척이 들렸다. 그게 무슨...
민재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진짜 서윤아였어요. 하지만 진짜 서윤아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저는 그녀의 신분을 훔쳐 복수를 계획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에 철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네, 저를 버린 민재와 그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어요. 완벽한 며느리 역할, 경영 참여,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유나, 아니 유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반응에 유나는 눈물이 났다. 철수 씨, 괜찮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서윤아든 김유리든 제게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유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수진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한 명은 남편을 빼앗긴 부인이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을 빼앗은 여자였다. 만나자고 하시더니 할 말이 있으신가요? 유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수지는 예상보다 소심해 보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민재 오빠 아니 민재 씨를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수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였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왜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이나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유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민재 씨가 헤어지자고 해도 계속 찾아와서 저는 그냥 뭐요? 사랑받는 게 좋았어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유나는 의외였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사랑받는 게 좋았다고요.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느꼈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민재 씨가 나타나서 그래서 남의 남편을 뺏은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민재 씨의 마음을. 유나는 수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김유리였을 때의 자신도 수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할게요. 네. 민재 씨와의 관계. 포기하겠어요. 부인께서 이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끼어들 이유도 없고, 이혼한다고 해서 민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제가 꿈꾸면 안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럼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민재 씨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결혼을 했을 정도라면 어떤 분인지. 수지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강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고요? 네.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차분하다니. 내면의 분노를 숨기고 있을 뿐인데. 한중그룹 회의실에서 최종 협상이 이루어졌다. 한쪽에는 태준, 은숙, 민재가, 다른 한쪽에는 유나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지분 30%는 너무 과하다. 15%는 어떤가? 태준이 제안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30%가 아니면 거래는 없어요. 그럼 경영권은 포기해. 지분만 가져가라. 둘 다 필요해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시든지. 민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복수가 목적이면 이미 충분하지 않나? 충분하다고요? 유나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5년 전 김유리라는 여자를 기억하세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네, 맞아요. 제가 김유리예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태준과 은숙도 충격에 휩싸였다. 불가능의 유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수를 계획했어요. 민재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서윤아는? 진짜 서윤아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저는 그녀의 신분을 빌린 거예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태준이 중얼거렸다. 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속였다기보다는 연기했다고 해야죠.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안 반대에 굴복해서 저를 버린 거잖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묻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저와 결혼해놓고도 수진이라는 여자를 못 잊어서 바람 피우고 당신은 평생 책임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리야. 김유리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은 서윤하고 곧 한중그룹의 대주주가 될 거예요. 유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하루 더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날 밤 유나는 철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호텔이 아닌 한강공원에서였다. 정말 놀랐어요. 김유리라니.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철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복수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수가 끝나면 유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수의 질문에 유나는 답하지 못했다. 복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새 출발해요. 뭐라고요? 한중그룹 지분을 얻으시면 엄청난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럼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철수의 제안에 유나는 당황했다. 철수 씨, 저는 복수에 미친 여자예요. 그런 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이제 끝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 네. 진짜 행복해지는 거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죠. 철수의 말에 유나는 생각에 빠졌다. 정말로 복수 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중가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그 조건을 받아들일 거야? 은숙이 초조하게 물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거부하면 모든 게 끝이야. 태주는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럼 정말 유리에게 회사를 넘겨준다는 거야? 지분 30%와 경영 참여권이야. 완전히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비슷하겠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유리가 맞을까? 너무 달라져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지. 5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면서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일이야. 그때 유나가 나타났다. 결정하셨나요? 받아들이겠어. 조건 그대로. 태준의 대답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하나만 묻자. 정말 유리가 맞는 거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하고 싶으세요? 유나는 팔목에 작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대학생 시절 민재와 함께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다. 이거 기억하세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그 흉터는 분명히 유리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유리, 정말 유리구나. 이제 믿으시겠어요? 유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계약이 성사된 후 유나는 한중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다. 지분 30%와 함께 이사회 의결권까지 확보한 그녀의 권력은 막강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새로운 직책을 얻은 유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한중그룹의 공동 회장이었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민재는 이혼 후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사라지고 수진과의 관계도 정리된 상태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형, 괜찮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이제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지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모든 걸 잃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이 나이에? 그리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민재의 자조적인 웃음에 철수는 안타까웠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에 대한 마음도 복잡했다. 한편 유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진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새로 채용한 비서가 물었다. 네, 부탁해요. 오전에는 투자자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개인 약속이 있어요. 유나는 철수와의 만남을 생각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 저녁 유나와 철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생각만큼 기쁘지는 않네요. 왜요? 복수가 끝나니까 허무해요. 지금까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이뤘을 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유나는 와인을 마시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랑 함께 하는 건 어떠세요? 철수가 다시 한번 제안했다. 철수 씨, 제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아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년 동안 거짓 신분으로 살면서 복수만 계획한 여자예요.
심지어 철수 씨까지 이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는 눈물이 났다. 왜요? 왜 저 같은 여자를? 처음에는 안쓰러워서였어요.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유나 씨를 보게 됐어요. 진짜 저요? 네. 강하면서도 여린,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다고요? 복수를 위해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진심이었잖아요. 유나는 철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철수는 달랐다.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유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다. 몇 달 후, 유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민재였다. 무슨 일이세요? 유리야, 아니, 유나 씨,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민재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술로 인해 건강도 나빠진 것 같았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5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결혼한 후에도 정말 바보 같았어. 유나는 민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일어나세요. 유리야. 김유리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서유나예요. 그럼 용서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용서,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용서요? 글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간이면 충분해. 기다릴게.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민재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삶?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처럼요. 민재는 유나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도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럼 됐네요. 민재가 떠난 후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유나와 철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세기의 결혼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정말 행복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철수에게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5년 전 김유리의 절망적인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중그룹은 유나의 경영하에 더욱 발전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쌓은 경영 지식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늘렸다. 민재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은 없었지만 진정한 자립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지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태중과 최은숙 부부는 유나의 조건에 따라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5년 후 어느 봄날 유나는 한강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철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서하은이었다. 엄마, 저기 예쁜 꽃. 그래, 정말 예쁘구나. 유나는 딸을 안고 벚꽃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복수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 가득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철수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가왔다.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딸과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다. 과거의 아픔과 복수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유나는 문득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진 김유리. 그 소녀는 죽었고 대신 강하고 현명한 서유나가 태어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딸의 제잘거림에 유나는 웃었다. 그래, 집에 가자. 이제 유나에게는 진정한 가정이 있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만든 진짜 가족이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듯 유나의 새로운 인생도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과거의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